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2019년 하반기 국민은행 공통 자기소개서 2번, 3번 문항 차이점 분석 및 우선순위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항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게 되실 거다. 제가 말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란 마지막에 임원, 경영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뭐다? 이런 자소서의 내재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강을 사서 면접에서 쉽게 풀리고 그리고 내리를 흔드는 자소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타 지금 다른 취업 강의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직접 이런 과정을 가장 최근에 경험을 했고 당연히 그런 관련돼서 어, 그 질이나 말하는 내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이런 내재 의도에 맞게끔 최대한 내용을 쓰려고 한다면 면접에서 생각보다 충분히 공감을 산다는 느낌을 받을 거다. 이미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자소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요. 1번, 5번, 4번, 3번, 2번 이 순서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당연히 설명을 해드리겠다. 자, 1번은 당연히 지원 동기니까 가장 중요하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추가 문의 있으면 뭐 강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다음 5번? 자, 발표 주세요. 자, 5번은 자, 이게 지금 3, 4, 5가 다 지금 천자인데요. 5번은 뭐다? 직무 역량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무 은행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했을 때 뭐 미소 아니면 뭐 신뢰감, 뭐 책임감, 뭐 꼼꼼함, 뭐 이런 느낌의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그리고 ICT 관련되면 ICT 이런 지금 전문 자격이면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미 한 분들이 지원했을 테니까 이걸 제외한 이 세 가지 부류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다 직무 역량을 뽑아내야 된다. 자, 뭐 기업금융이면 관련돼서 내가 어떤 특정 뭐 산업 분야에 꾸준히 관심 가져와서 그런 관련된 뭐 분석 활동도 하고 뭐 기업 신용 평가도 한번 해봤고 뭐 그런 인턴도 해봤고 뭐 신용부서 자격증도 있고 뭐 이런 관련돼서 금융 세미나 들었고 스터디했고 실제 이런 역량을 말합니다. 아니면 경제 시장 스터디를 해가지고 관련돼서 어떤 특정 분야에 이런 산업군의 뎁스 있는 지식이 있다. 예, 관심도 자 직무 역량에 관련돼서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기업군만 얘기했는데 ICT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길어져서 짧게 얘기하고 자 중요한 거 다음 4번 발표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이 왜 2, 3번보다 중요하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뭐 조직 생활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쓸 때는 일반적으로 소속돼 집단에서 뭐 내가 뭐 추진하거나 실행한 거에만 집중하실 텐데요. 여기서의 의도는 가장 기억이다. 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딱 스토리를 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공감대가 안 되는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필하고 싶은 내용인 이런 내가 소수된 집단에서 추진해서 실행했던 경험만 얘기하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 그거를 받아보는 입장에 그 면접관들은 이게 이 기억이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 그때부터 면접이 말리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4번에서는 이 가장 기억에 그 초점 맞추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다? 실패다, 실패. 자, 발표 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20살 때부터 책은 이제 지원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엄청나게 매우 성공했을 때나 아니면 보다 실패를 했을 때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든 뭐 인턴이든 다양하게 인생 경험을 해보면서 당연히 가장 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조직 생활에서 잘 버텨줄 거냐라는 게 궁금한 거고, 이 문항에서 가장 공감대를 사는 거는 임원진들의 뇌를 흔드는 공감대는 결국 얘가 어떤 척박하고 아주 힘든 상황, 고통을 주는 상황, 엄청 큰 실수를 해서 뭐 공모전에서 자기 때문에 뭐 꼴찌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엄청 중요한 대회 뭐 전날에 내가 뭐 이런 큰 실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나게 어떤 나의 어떤 작은 뭐 업무 태반이나 아니면 약간의 해이함으로 이때 잠깐 뭔가 순간적으로 놓쳐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터졌다든지 누구든지 인생 살면서 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실패 경험이 있을 거다. 실패나 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을 거고 그 실패를 써주고 어떻게 이걸 극복해 왔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인 팩트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 써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 실패한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면 가장 성공한 경험을 써라. 기억에 남는 뭐 유럽 여행에서 뭐 내가 원하는 정말 뭐 무일푼으로 몇십 킬로를 걸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높은 기준의 목표를 썼던 이제 성과했던 경험은 이제 이 안으로 접근하고 1안은 무조건 실패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중요한 것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쓰기 힘들어하는 2번, 3번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 쪼개서 만드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우선순위랑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딱 문항을 보니까 이거 헷갈리겠다. 자, 2, 3번이 바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2번, 3번에서의 주목할 점은 글자 수다. 자, 중요한 거일수록 당연히 글자 수가 길게 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3번, 2번 순서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자소선 다 중요한데 여기 안에서도 에너지를 보다 높은 거서부터 많이 쓰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2, 3번에 대한 내용도 적절하게 구분을 했을 때 이 500자, 1000자의 차이 이것도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내재 의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써야겠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2번이나 3번에서의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2번은 뭐다? 프로세스와 절차를 바꾸는 걸 펼치세요. 자, 3번은 뭐냐? 자, 3번은 뭐냐? 주어진 거 이외에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주어진 거 이외에 추가로 하나, 두 개, 세 개를 더하는 성격이다. 자, 펼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성격의 사람인 것처럼 이 스토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이제 이런 내재를 갖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쵸? 짧게. 자, 여러분들. 자, 내재 의도. 하스는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적인 고객 관점에서 즉 콜센터나 이제 단편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의 컴플레인 및 단순한 불편함을 뭐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경험을 적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작성하는 방법론일 겁니다. 근데 고수는 뭘 봐야 되느냐?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자, 펼쳐주세요. 자, 단편적인 이 문항만 딱 봤을 때는 타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불만사항을 해결해줬던 경험? 여러분들 일반적인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단순적인 이런 불편함을 이렇게 고객 서비스 마인드. 자, 이게 개인 금융이니까 아니면 내 일반적인 은행에 지원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인 서비스 마인드로 친절하게 응대했던 뭐 그런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그런 서비스를 적었을 거다. 그럼 다 갖다 뭐 해라? 지워라. 자, 지우는데 당연히 엄청 뭐 대단한 불편함과 해소했거나 뭐 프로세스 절차라고 했지만 그 대단한 내용을 바꿨다는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이런 단순 고객 응대나 불편함을 해소와 준 거 안에서도 그 내용 자체를 프로세스나 절차화 시킬 수 있다. 자, 그 내용을 쓰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프로세스와 절차를 뭔가 만든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냥 내가 고객한테 이렇게 대응한 거지만
그 내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히 이렇게 뭐 만약에 뭐 휴지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인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어, 그 휴지 자체가 되게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휴지통을 실제로 테이블도 계속 치워야 되니까 치우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휴지통을 탁자 아래다 붙여놨다. 자, 그럼 고객이 그냥 탁자 아래에서 손만 딱 뻗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서랍을 열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고객이 휴지 좀 더 주세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필요한 거 더 주세요. 했을 때 빨리 갖다 줬다는 접근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응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내가 응대를 안 받을까를 고민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휴지통 자체도 휴지 그 자체를 이런 붙이는 걸 고민한 겁니다. 자,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간단한 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했던 이런 내용 자체 안에서 프로세스와 뭔가 절차를 바꾸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약간의 MSG 쳐서 포장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좀 바꿔주시라 하는 거고요. 은행이라고 단순 뭐 잘 웃고 내가 빨리 대응해주고 뭐 친절하게 대응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거는 이런 이 뭐 DT든 뭐 실제 앞으로의 은행권에서든 이렇게 절차적인 거나 큰 그림 안에서 내부의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인재를 찾는 거지. 단순히 나 그냥 착해서 빨리 응대하고 뭐 빨리 웃으면서 이런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빨리 응대했다. 신속히 응대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객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도 돌발 상황에서 잘 대처했다. 이런 접근은 하수나 쓰는 거다. 자, 그 내용도 이렇게 바꿔다. 자, 이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단순 경험이라도 뭔가 단순히 고객 응대를 친절하게 해서 불편함을 해결했던 것 말고 꼭 그렇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고수처럼 내가 무언가 프로세스, 업무 체계를 심플하게 하거나 고도화해서 타인의 불편함이나 심플하고 고도화해서 불만사항 해결한 것처럼 써라. 자, 여기서는 고도화보다는 심플이 더 중요하다. 모든 업무는 내가 제대로 다 알고 있을수록 단순화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바탕으로 불편함이나 불만사항 해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유능한 인재라고 한다. 자, 이런 게 실무형 인재인 겁니다. 자, 은행에서 이런 사람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재이도를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자, 3번. 기아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며? 자, 여기 배표 치세요. 여러분들 이 최고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최고라는 단어 때문에 혼선을 줄 거다. 그리고 이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분들의 단편적인 접근은 당연히 이런 접근일 겁니다. 자, 최고의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내가 했던 것 중에 이런 최고의 고객 서비스가 뭐가 있지? 집중할 텐데요. 그렇지만 중수 이상의 고수들은 뭐에 집중한다?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뭐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집중할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지만이 집중할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지만이 최고의 고객 서비스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최고의 서비스를 그냥 딱 이런 거 저 최고의 서비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구할이 어떻게 해야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7할 이상이든 최대한 많을수록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바탕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해야지를 그 결과물 바탕으로 이런 최고의 서비스를 줬다라고 해야지 그냥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런 개수가 많고 이 결과 이렇게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런 최고의 서비스가 나왔다.
이런 흐름으로 써야 된다. 자, 좀 이해되셨나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중요했다고 했던 것 중에 이 내용입니다. 대학 시절에 나는 주어진 거 이외에 추가로 하는 사람이었다. 뭐를? 단순히 어떤 잡이 주어졌을 때 그냥 똑같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주어진 것만 해서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것만 해가지고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최고의 고객 서비스 해주긴 했는데 그 사전에 이렇게 주어진 거 이외에 자 따라하세요. 이외에 주어진 거 이외에 뭘 했다? 추가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냥 이런 서비스를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뭘 했다? 나는 여기서 이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서비스 더 높일 수 있는지 이것도 추가로 이것도 한 번 더 하고 이것도 해보고 고객 관점에서 이런 것도 더 했다.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 별표 치세요. 뭐다? 그 아르바이트든 어떤 내가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최고의 고객 서비스가 뭐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다? 별표 치세요. 실력이다. 실력. 여러분들이 어떤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할 때라도 당연히 그 커피를 만들 때 몇 온스 자 기본적으로 거기서 가이드 해준 매뉴얼대로만 하면 당연히 고객 서비스에 최고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 왜냐면 고객들 중에는 나는 좀 더 쓴 게 맛있어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연한 게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런 주어진 온수에 대한 매뉴얼을 그 실제로 뭐 온수 그 재는 기계가 재는 거 갖다가 측정하는 거 갖다가 딱 그냥 컴퓨터처럼 하는 게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의 여기서 어떻게 템핑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거를 이제 원두를 넣어서 이 정도 양을 더 넣어서 이 정도 해주면 더 쓰구나. 더 이런 신맛을 더 강하게 낼 수가 있구나. 이겁니다. 그럼 결국 그러려면 내가 그 원두에 대한 종류도 당연히 이런 종류별로 무슨 신맛인 것도 알고 이 종류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이 원두의 품질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원두의 양을 어떻게 배합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템핑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제조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넣었을 때 이 정도의 맛이 난다라는 거에 대한 뭘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탕으로 뭐다? 그게 실력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 이게 곧 실력인 거고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뭘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갔던 과정들이 뭐다?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냥 몸으로 하면서 일상적으로 업무하면서 이거를 터득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실력들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서 고객 서비스 제공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들을 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고객 더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했고 나는 이런 걸 더 하는 성격인 거다. 자, 별표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뭘 했다? 신뢰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이를 바탕으로 주변 동료들이나 직원들이나 상급자들이나 아니면 실제 고객한테 신뢰를 받았다. 딱 고객이 오면은 저 이렇게 딱 고객 보면은 단골 고객이면 쓴맛을 좋아해. 그럼 딱 이 정도 양으로 하니까 맛이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진짜 쓴맛이 좋네요. 이것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한 실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고객이 와도 나 연한 것만 좋아해. 연한 거 좋은데요? 해도 바로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나가는 거다. 자, 그거는 반사적으로 뭐 원두든 실제 그 템핑이든 그런 관련돼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 그게 실력인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줄수록 이게 최고의 서비스가 되는 게 나온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결국 하나, 두 개, 세 개를 더 하게 된 거가 만들어진 거
진 것이고요. 그게 결국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최고의 서비스가 됐다. 이런 흐름으로 써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뢰를 받았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 이건 좀 이런 느낌으로 또 신뢰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제공했다. 그래서 즉 최고의 서비스는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라고 하겠다. 여러분들의 많이 단어로 한 단어로 정의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을 키워드로 첫 도입 때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뭐뭐뭐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던 경험입니다. 아니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딱 시작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항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딱 보고, 아, 이 친구는 제대로 이런 실력을 갖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항의 내재 의도는 당연히 은행 창구에 왔는데, 이 고객한테 단순히 이런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냥 지령의 지침만 받아서 딱 상품을 팔려는 게 아니라, 그 상품 외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고객 그 지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알아서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어서 반사적으로 이 고객의 그 신용도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조합을 해서 금융상품 제공하는 사람.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 강의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자, 국민은행도 좋은 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자, 이런 관련돼서 많이 강의 보시고 준호프로 구독해 주시고요. 좀 길어졌는데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